안녕 언니들. 이제 생식과 발생 시험 총정리 1탄이 시작됩니다. 아이고 조금 늦기는 했는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시간은 오래 안 걸리고 일단 시험 직전에 봐도 도움은 좀 될 것 같으니까 이대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식과 발생, 우리가 나의 형질을 전달하는 방법, 개체를 낳는 거죠, 후손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럼 우리 생식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무성생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유성생식이라는 것이 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게 유성생식이죠. 왜? 인간이 뭐 하니까? 유성생식을 하니까. 그리고 무성생식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네 가지로 다룹니다. 뭐예요? 출하법, 그 다음에 분열법, 그 다음 포자생식, 그 다음 영양생식인데, 이렇게 무성생식, 나 혼자 하는 생식들은요, 세포 분열 중에서 체세포 분열이 결국 이 생식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유성생식은 뭐예요? 우리 사람으로 치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서, 즉 생식세포라는 걸 만들어서 뭐 하는 거? 생식하는 겁니다. 두 개가 결합해서.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대표적인 생식세포 두 종류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져서 하나의 핵을 만들고 세포 하나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수정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하나의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정란이라고 한다. 결국 이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이 분열해서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임신과 출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유성생식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무성생식을 비교할게요. 일단은 엄마하고 아빠 양쪽의 형질을 다 받다 보니까 어때요? 다양한 존재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유전 물질이 섞이니까, 그죠? 엄마 조금, 아빠 조금 이렇게 담는 거지.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그 다음, 엄마랑 아빠가 다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좀 더 고등생물 쪽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번식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성생식은 반대죠. 동일한 개체들이 나타나고요. 대신 환경만 잘 맞으면 엄청 빠른 번식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성, 유성생식 차이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성이든 무성이든 이 생식이라는 것이 본질이 뭐냐? 결국 세포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형질이 전달된 개체를 낳는 게 생식인데, 얘는 유전 물질이라는 것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유전 정보라는 것이 DNA죠. DNA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핵이라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핵막이 있고 이 안에 유전 물질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은 세포 안에 들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세포들이 분열해서 지금 핵을 갈라버렸네. 그게 아니라 세포들이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 유전 물질의 개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핵의 개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무성, 유성 다 동일해요. 그래서 생식이란 결국 본질적으로 세포 분열을 말한다 라는 얘기고요. 세포 분열을 할 때 나타나는 것, 유전 물질이 세포 분열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이 염색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던 유전 물질이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실처럼 풀어져 있을 때 염색사, 뭉친 걸 염색체.
그리고 염색사 안에는 뭐 이제 이중나선 구조를 가진 DNA 유전 물질이 있고 그 안에 유전 정보를 가진 유전자가 있다. 이런 것들은 쭉 봤던 거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원래 엄마로 있던 이 세포를 모세포다라고 이야기하고 분열을 해서 이렇게 딸려 나온 세포들을 딸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딸의 그 딸이 아니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되게 웃기지도 않은 농담입니다. 이렇게 딸려 나온 세포를 딸세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 분열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 뭐야?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 감수 분열이라는 분열이 있다. 체세포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생식세포란 생식을 하기 위한 세포. 근데 무성생식을 하는 애들은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분열시키면 바로 뭐야? 생식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같은 경우 얘는 생장을 의미할 수 있다. 혹은 보완, 수리하는 데에도 쓰이는 게 체세포 분열이다.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은 생식을 위해서 하는 분열이다 라는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람의 염색체 구성은 서로 똑같이 생긴 상동 염색체 중에서 성염색체와 상염색체가 있다. 이런 거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이 염색체를 기준으로 해서 세포 분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전체 단계로 봤을 때 복제하는 단계가 있고 찢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두 개로 완전 만들어내는 단계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제하는 단계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계고요. 시작할 때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둘 모두에게 공통으로 있는 간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뭐예요? 복제입니다. 복제. 유전 물질을 복제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찢는 단계는 크게 뭐가 있냐? 전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두 개로 완전히 분리해서 만들어내는 단계가 뭐예요? 이 말기입니다. 말기. 그러면 전, 중, 후, 말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중기에는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정렬합니다.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염색체들을 두 개 양쪽으로 끌고 갈 뭐 방추사가 연결됩니다. 이게 중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염색체들이 자유롭게 풀어서 가운데에 정렬하기 위해서 전기에는 뭐야? 핵을 둘러싼 핵막이 없어지고 끌고 연결시킬 방추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염색체가 이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뭘로 되어 있었어요? 염색사로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가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핵막이 없어지고 방추사가 연결 완료돼야 되니까 그 전에 방추사가 나타나고 당연히 전기부터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럼 후기는 어때요? 양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후기예요. 별거 없죠? 그 다음 이제 말기에는 끌고 가서 양쪽에 핵을 이렇게 염색체들을 모아놨잖아. 그죠? 이렇게 핵막이 다시 나타나야 돼요. 핵막이 다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세포질이 분열되지요. 완전히 두 개로 벽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질이
분열됩니다. 먼저 복제하고 찢고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복제하는 거 간기, 그 다음에 찢는 단계 전중 후, 그 다음에 두 개로 완전 분리해서 만드는 말기가 있다. 세포 분열 단계는 이 5가지 단계가 공통적으로 있고요. 생식세포는 뭐야? 이 전중 후 말기가 2번 나타나는 게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2탄에서. 그 다음에 수정과 발생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야.